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칠판에 제가 먼저 이 내용을 써놨는데,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해를 조금 돕는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생상공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책에 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20쪽에. 그 다음 21쪽에는 이제 이 손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 그 손 모양의 그림은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꼭 이제 암기하는 이제 손에 뭐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자축 임무 진사오미 짚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요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이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 20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제 넘어가겠는데, 여기 이제 뿌리를, 근간, 뿌리. 그 결국은 오행이, 이걸 이제 다시 이렇게 나누어지면 양과 음이 되겠죠. 음양이 오행과 사상을 낳고 이러잖아요. 그죠? 크게 또 봤자면 음양, 양과 음. 그래서 그게 다시 음양의 오행과 양과 음에서 오행과 네 개의 사상을 낳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사상을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그 안에서 다시 그 오행 속에서 다시 10개의 천간의 글자가 갑을병정, 무기영신, 임계와 또 지지에 해당되는 지기를 읽어보는 임묘진, 사오미, 신유, 술해, 자축 이렇게 12개를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지의 그 사상 중에는 전부 우리가 12달이지 않습니까? 12달. 그래, 각 오행의 사상에서는 각 오행의 뭡니까? 3개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12개로. 천간은 위에 있습니까? 오행이 음과 양으로 딱딱 맞아떨어져서 2개씩, 그지? 음양 이래갖고 10개가 딱 됐고, 지지는 12개가 되다 보니까 음양이 잘 안 맞죠? 예. 그래서 이제 봄에 해당되는 글자들은 목의 기운은 인묘진인데, 그 진은 토로 배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토에.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지, 하늘에서는 토도 되어 있지만은 지지에서는 어떻습니까? 봄의 기, 야 글자는 토로도 되어 있지만은 봄의 기운이라는 얘기입니다. 야들이 다 마찬가지죠. 여기 토로 되어 있는 야들이 4개가. 요게 이제 환절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 4개가 환절기. 그 나중에 이제 좀 더 나가면은 환절기에 해당되는 날짜가 각각의 16일씩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라. 근데 여기 이제 뭐가 하면 이제 하늘과 땅의 기운이 서로 통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천간의 것은 갑이라는 글자가 양의 목이었고 을은 음의 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 지지에서 해당되는 또 인이라는 글자가 양의 목이고 묘라는 글자가 음의 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기운이 통하는 것은 요것들이 다 있는 얘기죠. 그 결국은 하늘의 갑의 기운이, 천간의 갑의 기운이 땅에는 인목의 기운과 같은 느낌이다. 그죠? 그럼 결국은 우리 사주 8글자를 세워놓고 보면 천간에 갑이라는 글자가 있고 지지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 여가 야를 뿌리 내렸다 이래 해야 합니다. 근이다 말이죠. 근. 제대로 된 뿌리란 얘기죠. 그렇다면 목의 원래 뿌리는 뭡니까? 목의 하늘에는 갑과 을이 뜰 수가 있고, 그죠? 지지에는 뿌리는 인이나 묘가 뿌리란 얘기죠. 그래 천간에 위에 떴는 것들이 지지의 목의 기운을 갖고 있나 없나가 뿌리가 있나 없나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결국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천간에 을목이라는 글자와 그죠? 이 기운과 그 지기에 해당되는 뿌리는 어느 것이요? 라고 말한다면 바로 요거란 얘기죠. 요거. 야는 요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목일 때는 갑이든 을이든 목일 때는 야도 야가 인목의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은 묘목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각도에서는 야는 죽는 나무다라고 이야기. 개인적으로 이 뭐죠? 이 독학을 하신 분들이 명리를 공부하신 분들 보면 갑목은 죽는 나무다, 큰 나무다라고 하는데 갑목은 계절에 따라 다릅니다. 야는 지금 봄에 있죠. 갑목이 봄에 태어났으면 야가 뿌리 산 나무예요. 그래서 야가 뿌리가 되고 갑목이 가을에 있으면 이 네 개가 토지 않습니까? 나무는 어디 뿌리 내리죠? 땅에 뿌리 내리잖아요. 그 여기서는 뿌리 내리고 다 토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갑목이 이 가을에 났어. 그죠? 그럼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벌써 과일 다 따고 떨어져 물기는 뿌리도 다 내려갔잖아요. 이때는. 그죠? 이때가 큰 나무가 되는 거라. 다 말라 건조하고 다 물기가 없잖아요. 말랐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있고 없고 죽고 살고를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은 여기 서로 뿌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뿌리가 있다 내려졌다 없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뭡니까? 천간의 기운이 천간에 있는 것들이 지지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남들이 보여지는 거잖아요.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걸 뿌리를 못 내려서니까 이룰 수 없다. 그죠? 또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현실 속에서 이루는 것들을 남들이 다 알 수,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천간에 띄우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뿌리를 두고 있나? 야 입장에서 지지에 있는 글자 입장에서 보면 천간에 띄웠나 안 띄웠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반대적인 입장이죠. 그래 다시 말하면 인이라는 글자가 천간에 여기를 띄우든 여기를 띄우든 여기를 띄우든 네 개지 않습니까? 네 개의 방이잖아. 그 중간에 어디 하나라도 띄웠나 안 띄웠나 이거죠. 띄웠다면은 야는 내가 염원한 것이 천간에 드러나니까 이룰 수 있다 이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뿌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가 어떤 뭐한테 뿌리가 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분과 천간과 지지를 가네. 그렇다면은 자 목은 갑목은 이것이 뿌리다. 그러면 화는 병화의 뿌리는 요거죠. 정화의 뿌리는 요거다 말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다음에 토는 요 네 개의 토들은 제일 처음에 난 봄에 있는 토는 무토, 양토에 해당되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토는 여름에 있는 거는 음의 토인 기토의 뿌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는 술토는 가을에 있는 술토는 또 무토의 뿌리가 되고 이런 얘기입니다. 축토는 또 기토의 뿌리. 이래서 뿌리를 찾는다. 근데 뿌리 또 천간에 띄웠다. 같은 내용이죠. 이제 입장만 바꿔놓고 보는 건데 그러한 내용들이 그 어떤 현실적인 그러한 일들을 내가 남들이 세상에 다 할 수 있도록 내가 또 아니면 이룰 수 있는 건지, 그죠? 내가 생각했던 것을 현실로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건지,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한 단계가 더 나가면은 오행의 상생상극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상생상극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생상극 안 했죠? 아직까지? 요번에는. 지금 처음 들으시죠? 이러한 내용이, 그래, 결국은 목, 화, 토, 금, 수, 오행이, 그죠? 또 아니면 지지 속에서는 사상이 4개, 목, 화, 금, 수죠. 토가 없고 토는 각각 오행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상이라는 얘기죠. 4가지 양상이라는 얘기죠. 이것들이 이제 서로 상생상극한다. 상호작용한다. 자, 하늘의 천간의 기운의 오행과 지기의 기운이 사상이 서로, 그래, 천지가 상호작용한다는 거죠. 그 상호작용하면서 어떻게 세상이 변화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만물이 소생하면서 파릇파릇하고 지하에 있던 물기들이 위로 사서 올라오면서 생명을 이루바뀌고 이게 이제 상생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다 지나고 나니까 천지의 기운이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태양이 가까이 가면서 지구가 돌면서 가까이 가면서 따뜻해지니까 이것들이 세상을 피우던 것들이 어떻습니까? 불구스름하게 알록달록하게 꽃을 피운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목은 화로 가는 과정이죠. 목은 화로 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천지의 기운이 상호작용하잖아요. 하면서 지지의 사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 세상이 꽃을 피우고 그 꽃을 피운 거는 또 어떻습니까? 가을에 가니까 열매가 맺고 그러면서 위에 이 가지 끝에 있던 그 수분이 점점 자기 할 일들을 다 했으니까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냈으니까 점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 원위치가 지하죠, 지하. 지하에 다시 보였다가 시작 단계에서 보였다가 다시 여기서는 마무리하는 단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지하로 들어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단계로 들어가. 이서 우리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상생상극한다라는 표현. 자연에서는 이제 돌아가는 이걸 갖다가 서로 이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상생상극으로 표현을 한 거죠. 서로. 그러면서 상생은 뭐고 극은 뭐냐는 거죠. 상생은 우리가 오행적으로 본다면은 상생은 날생자를 쓰는데 나타나는 얘기죠. 목생화 하거든요. 그 화는 화생토 하는 것이고 토생금하고 금생수 다시 수생목 이 과정이 뭐였습니까? 어느 하나의 출발점에서 이건 이제 이 수 이하 지하죠. 아까 여기 이 수라. 그럼 시작을 하면 쭉 올라갔다가 시작하는 단계는 여기서는 목이라고 했고 그럼 목을 지나서 쭉 가니까 화 끝에 가니까 양토가 있었고 그죠?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음의 토와 같이 존재한다 해서 다시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는 거죠. 왔던 길로 다시 내려가려고 한 것이 이 금이고 닿은 것이 금수죠. 그죠? 이렇게. 그래 결국은 화는 목에 추진력이 있어야 화로 간다는 얘기고 그래 목생화하는 과정이죠. 그래 목은 결국은 화를 놨다는 얘기는. 그래 목생화라고 또 다른 각도의 표시는 어떻습니까? 나무 목자 쓰니까 쉽게 나무는 불을 떼는데 사용한다. 그래 나무로 불을 떼니까 불이 훨훨 살아나더라. 그죠? 그래서 목생화 했다는 거죠. 화는 다시 어떻습니까? 화생토 한다는 거거든. 그래 화는 토를 더 살게 한다 이 말이거든. 토를 더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토로 가는 과정이다 이런 표현이 생이라는 표현이. 근데 생은 길과 흉하고는 다르죠. 길과 흉하고는 다릅니다 완전히.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냥 과정이다. 화가 토를 놨다. 어떻게? 나무로 떼워서 불에 탄 재가 다시 자연의 흙으로 돌아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과정이죠. 그래서 표현을 목생화하고 화생토로 표현한 거고 그 다음에 토는 어떻습니까? 토생금 하더라 다시 토생금 하는데 그 토생금은 또 자연에서 볼 때는 그 산에 그 흙에 그 산에서 광물질을 캐내더라 금속을 캐내두고 바위는 산에 있더라 이런 얘기들이죠. 그것을 이제 생으로 표현한 거예요. 생으로. 근데 그러한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것들이고 이게 다 조화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금으로 표시한 거죠. 금은 우리 쇠금자를 쓰니까. 그래서 상생에 대한 이해도 또 좀 더 상극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은 다시 수로 가는데 과정이죠. 수를 낳게 하느라. 보통 물은 수원지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산의 바위 틈에서 나오잖아 보통. 그죠? 또는 쇠가 찬 기운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온도 차원에서 물이 맺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를 낳게 한다. 그래서 금생수.
또 물은 또 어떻습니까? 봄이 되면은 나무 뿌리에서부터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죠? 그러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수는 다시 수생목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자연에서의 어떤 그 아주 기본적인 이치적인 거죠. 그걸 이제 상생상극으로 표현을 하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상생도였고, 그죠? 이것이 이제 상생과 상극을, 우리 인간들 삶에서는 상극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더라. 그럼 상생은 이런 것들이 상생이다. 그럼 상생하는 것은 무조건 좋으냐?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나무가 있는데 물만 지나치게 많으면 어때요? 수생목하면 이 나무는 썩습니다. 그죠? 또 목생화하는데 이 불이 지나치게 기운이 약한데 나무는 막 오만상 갖다 올리면 이 불은 꺼지게 되죠. 그러면 원래의 생은 뭐였습니까? 내가 너를 도와줌으로 인해서 너가 활성화가 잘 돼야 된다 이거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연에서는 보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아까 내가 길흉은 생하고는 관계없다라고 했는데 잘못하면 그 사람을 못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아이가 참 이 말 안 듣고 농땡이 치는데, 그죠? 생한다고. 야, 그래, 잘했다, 잘했다. 이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뭐, 지 스스로 나중에 꿈 깨고 잘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인간관계의 상생상극은, 지나친 아이를 좀 극해야 돼요, 지나치게. 우리 도리라는 게 있잖아, 도리라는 게. 여기서 막 누가 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 막 뛰었다는 게 우리 수업에 방해된다면 제재해야 되겠죠. 그게 제재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 아이한테는 도움이 돼요. 공부하는 아한테 공부하라고 그걸 하는 게, 자극을 하고 또 한 대 때리는 게 그 아이를 결국은 생하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 결국은 생하고 극하는 게 잘 될 수 있고 생하는 게 못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인간관계에서는. 그래 그걸 단순하게 생은 기르고 극은 흉이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래서 서로 생도 흉이 될 수 있고, 그죠? 극이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상극은 수는 뭘 극하겠습니까? 수는 시작이니까 목부터 하겠습니다. 목은 그거 하는 것은 목은 나무 땅에다가 뿌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목극토한 거죠. 그래 목은 목극토라고 하는 겁니다. 토는 다시 뭐 한 칸 건너가서 토는 물을 극한다. 물이 가는 방향을 흙으로 담을 쌓아서 방향을 돌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는 다시 수를 극하고, 수는 불을 끄는 데 사용하죠. 불을 끄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수극화하고, 화는 다시 금을 쇠를 녹이는 데 쓰죠. 그리고 화극금하고, 금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쪼개고 하는 데 쓴다는, 금은 칼로서 도끼로서 나무를 극하는 데 쓰더라. 이 극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생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무조건 좋다. 생 받으니까 좋다. 아니고 생 받아야 될 것은 생을 받고 극 받아야 될 것은 극 받아야지,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다라는 얘기죠. 그래 단순하게 생이 좋고 그게 나쁘고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건 우리가 기본은 어디다 두고 이제 상생과 상극을 논해야 되냐면, 오행의 이 중용을 이룰 때, 오행이 이 부조화가 아니라, 그죠? 어디 뭐 많고 적음이 결국은 우리 사주팔자를 이제 사주 8글자가 좋고 나쁘고는 물론 뭐 운에서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오행이 이 골고루 잘 있어야 좋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래야지 상생상극이, 상생이 좋고 상극이 나쁘다는 것은 1대1로 있을 때, 상생은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내가 적당히 도움이 받아야 될 사람 1대1이라면, 그죠? 적당히 도움이 받아야 될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주는 거고, 그죠? 상극은 그 사람의 상극을 나도 적당히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데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상극은 안 좋은 거죠.
그렇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극받을 건 극받아야 되고, 그죠? 생받을 건 생받아야. 그래서 결론은 길이 좋다,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전부 상생, 목생화하면 이 목 안에 뭐가 있으면 이게 다 들어있죠. 천간의 기운도 들어있고 지지의 기운도 들어있고 또다 이제 더 이제 확대하면 책의 55쪽에 보면 저 우리 오행에 거기 있습니다. 소속별 소속표가 있어요. 오행에. 예. 그 55쪽인가 그거 있죠. 그 있는데 그 있는 내용들이 서로 그대로 목생화하면서 다 따라간다. 또 화생토하면서 다 따라간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만약에 자 목생화하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목이 기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체 부위에 해당하는 걸 보면 간, 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간하고 썰개. 목의 기운이 우리 인체에 관장하는 것은 간하고 담이다. 오장육부가. 손이 왜 목한테 물린 것 같아. 계속 그러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써요. 그래, 간, 담이다. 그러면 목기가 사주 8글자를 열어보니까 목의 기운이 적당히 잘 있더라. 그러면은 내 오장육부 장기에는 간, 담이 건강하다. 건담의 기운이 잘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강하거나 약할 때 강하면 어떻습니까? 본능적 이 오행의 기운들은 이 자연의 기운들은 본능적으로 생극을 동시에 하는 거죠. 생극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목이 건강한 목생화할 때 그런 화는 건강하게 화 자체의 기운이 더 활성화되겠죠. 서로. 그런데 화기가 지나치게 목에 비해서 약할 때 생하죠. 그러면 건강이 좀 더 나아지겠죠. 그럼 그 목의 기운은 어디에 있나 이거죠. 목의 기운은 목의 기운은 어디에 있나 보죠. 그래 이 기운들이 부족한 기운을 채우는 것은 자연에서 채우는 것이 가장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그 인위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공부가 뭡니까? 자연을 읽는 자연학문이잖아요. 자, 목의 기운이 약하거나 화의 기운이 약하거나 하면 그럼 그것은 우리가 아까 55쪽에 있는 내용처럼 거기 보면 그러면 목은 색깔은 청록에 해당되고 화는 붉은색이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나옵니다. 토는 황색이고 그러면 내가 그 해당 기운이 부족할 때 그러면 그런 것들로 채워 나간다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 건 우리가 이제 옷을 입거나 뭐 또 어떤 색깔 자연에서 일어나는 봄은 봄이 되면은 세상이 파랗게 청록으로 바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그 봄에 목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일부 철학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청록색의 옷을 입어라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청록색의 옷을 입으면 틀리다라고는 제가 부정은 하진 않겠습니다. 그 청록색을 입는 게 그 사람한테 목의 기운을 충족시키는 게 맞겠는지 아니면 그 봄의 기운이 자연에 있는 봄의 기운이 그게 이제 자기한테 그 목의 기운을 충족시키는 게 어느 게 맞겠나는 얘기죠. 그래서 자연에 그 때 또 목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인시, 묘시죠. 진시. 여기는 지는 이제 토로 뼈속돼 있으니까 인시와 묘시의 시간대가 가장 목의 기운이 왕성할 때다. 그럼 이 시기와 이 때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족한 목의 기운을 채우는 것이 가장 낫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제 서로 상생상극론, 그죠? 상생상극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초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들이 서로 이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 인간들한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천간의 것들은 어떻게 영향을 준다 마음과 생각을 달리하게 하고 그죠? 변화하게 하고 그 다음 지지의 글자들은 통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상황을 일어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하는데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그죠?
그걸 자 합, 형, 충, 파, 해 뭐 여러 가지 신살들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는 다음 시간에는 천간의 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 사람들이 마음을 변화하게 하는지 또 그다음에 지지의 글자들을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상생상거하고 이걸 했는데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 다 이해되셨죠? 알겠습니다. 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